어이 우이야 어흥 우이야 어흥 흥. 이번 시간에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자원과 삼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이 지니고 있는 자원이란 우리가 한문의 그 특수성, 한문은 뜻 글자지요. 그러니까 어느 글자든지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글자가 지니고 있는 근본의 그 가치, 근본의 뜻,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삼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명이나 이름을 할 때 순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 뭐 한라산, 뭐 아니면 어느 뭐 주식회사, 뭐 이렇게 뜻이 그 글자가 이제 말하자면 나오죠. 뭐 우리가 이제 코리아라는 것도 보면 코리아 할 때 그 세 글자가 있으면 물론 영어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그 삼재의 뜻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계절을 함께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절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지닌 그 뜻과 계절과 부합이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명의 삼자를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홍길동을 얘기를 한다면 홍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한문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널브록자가 되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인생의 봄을 얘기를 합니다. 봄. 자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 글자를 할 때 음, 이것은 인생의 봄이고 글자는 여름이고 이것은 이제 가을이 되겠죠. 어.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품고 있는 본래의 뜻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뜻과. 이 홍길동을 이제 한문으로 해보면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이 넓다라는 뜻의 그 성씨가 지닌 그 본래의 뜻과 길하다, 좋다, 즉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파자를 해보면 선비사자의 입이니까 말하면 배운 사람, 익은 사람의 말이니까 충분히 좋은 말과 사람들에게 그 축복된 말이 아니겠느냐. 말씀에 속한다는 거죠. 말씀. 그런 이제 가을은 동력 동자가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삼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천재, 지재, 인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즉, 때때의 그 요소의 그 시간이 지남과 오고감에 의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가을로 또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되돌아와서 또 봄의 시작이 있겠죠. 그럼 또 여름으로 가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의 순환인데 이 순환의 그 순서가 천재, 지재, 인재 즉 삼재의 구성 요건과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글자가 품고 있는 뜻과 삼재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느 글이나 다 그 본인이 지니고 나온 그 글자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글자의 생명력이죠. 생명력. 글자의 생명력이란 뭐예요? 글자가 지닌 뜻, 그 뜻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때때의 그 계절, 때때의 마다마다의 그 시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한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이제 법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법자를, 이렇게. 이거는 이 글자가 생긴 지가 불과 2, 300년뿐이 안 됐습니다. 2, 300년. 그럼 그 이전은 어떤 걸 썼을까요? 그 이전에는, 이 같은 법자라도 좀 상당히, 요 이제, 요것이, 한 300살, 2300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법법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한문도 또 때때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부수가 보태지고 아니면 부수가 절삭되어져서 뜻을 간편화하고 또 쓰기에 좋게, 또 요즘은 이제 간체라고 해서 더 아주 간단한 그 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때에 다스려지고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에 지닌 그 모든 글자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단단하다, 무조건 이 쇠금자를 보면, 단단하다는 그 뜻이 있잖아요. 단단하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것 가지고는 표현하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단단하다고 하는 새의 그 표기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 분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리동자 같은 거를 써도 구리라고 하는 것도, 새와 같이 단단하다 해서 이제 같은 동자를 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근자에서 더 단단한 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철이라고 하는 이건 쇠철자, 이건 구리동자, 이건 쇠철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단한 것, 이건 꼭 금속만이 아니고 나무라든가, 박달나무 같은 것도 예전에는 금에 속했던 물건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렇게 써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또 단단한 것들 중에서도 더 단단한 게 있고 조금 무른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표현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굴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자들, 이런 아연 같은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때가 이르러서야 만들어지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글이 변천에 보면, 우리들이야 지금 참 아주 개화되고, 세상에 아주 문명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뭐 선대 불과 한 3대 앞에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네.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요, 지금 누가 뭐 제대로 뭐 밝히는 사람 있어요? 뭐 더 나아가서 임준열한테 이수신 장군이 그 전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고 너무나 자세하게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거 제대로 밝혀내서 거북선 제대로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조의 시대를 넘어서 고려의 시대로 올라간다면 더 알 수 없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제 무신정치, 고려의 무신정치를 얘기를 할 때는 참 무신들의 무지막지한 것만을 머릿속에 두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당시는 통치력을 중심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 무엇이었냐? 나라를 지켜내는 거였거든요.
왕권을 중심으로보다는 무신들이 이 나서서 나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모든 것은 때의 일입니다. 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단지 글 몇 편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역사라는 이유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당시에도 문명이 발달하고 글자의 그 보급이 발달해서 문맹률이 어땠느냐? 아이고, 얘기할 것도 없겠죠. 2조 때의 문맹률이 95% 정도 이르렀으니까 그 이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항상 내가 보고 있는 거울, 내가 지금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다인 것만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에도 글자가 지니고 있는 뜻, 고유의 뜻, 거기에는 이제 많은 오묘한 수가 들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뭐예요? 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수.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하나를 짓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머리 복잡합니다. 왜?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뚝딱뚝딱 예전에야 그냥 봄에 났으면 그냥 춘자 돌림을 하고, 여름에 났으면 하자 돌림을 하고, 가을에 나면 추자 돌림을 하고, 겨울에 나면 동자 돌림을 해서 추하추동을 이용하는 일춘이, 이춘이, 삼춘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때의 일입니다, 때. 때의 일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하고 그것을 되뇌일 수는 있으나 그 시대적 정신, 때의 정신이나 때의 모든 걸 100%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때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하지만 또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후손들이 우리나라의 그 눈부신 이 발전을 이룩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또 모르겠죠. 그건 후대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몫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잘 살고 남을 위하고 또 주위 사람을 위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과연 이것이 50년 후, 100년 후에는 어떻게 자손들에게 비춰질 것인가? 그건 모를 일이죠.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하면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100년 전의 사람들도, 이 땅의 어른들도, 500년 전에 이 땅의 어른들도 그렇게 우리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대를. 언제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먹고 살만 좀 한 시대가 돼서 좀 어찌 보면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지금 하는 우리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좀 세계에서도 이름을 내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좀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그 땅의 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머리 복잡하게 따질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물질 중심으로 보면은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우리나라만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지구라고는 땅덩이 통틀어서 나라의 백성들이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각계각층의 그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왜? 남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불과 50년 만에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낸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남들은 200년, 300년, 몇백 년 걸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정말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좀 험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그냥, 예, 부딪혀서 오늘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성명의 이름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어떤 이름이 좋다 나쁘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어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어주는 사람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혀서 천지 만물의 조화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또 그것도 웃기는 얘기가 나오죠. 예, 별 웃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누가 뭐 이름이 좋다, 뭐 이름 난 사람한테 줄 서서 가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땐 그것도 또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은 때의 일입니다. 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때에 의해서 풀려지고 또 매듭지어 가고, 그것이 때의 일인데 우리가 삼재의 과정, 삼재의 그 계절, 그러니까 인생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는 1년을 통상으로 4계절을 만들어 살고 있지만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의 관계에서 뭐예요? 이건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봄 농사, 여름 농사, 가을 농사. 그러나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농사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 말자. 봄과 여름과 가을 충실히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난 그 봄은, 말하자면 태어난 이 봄은 조상궁이라고 하죠, 조상궁. 조상궁이란 말은 조상이 나에게 지어진 시기라는 게 이 봄은 조상궁. 여름은 부모궁. 가을은 나, 본인. 겨울은 자식의 관계가 되겠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누가 항상 옳다 그러다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성명학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이 중요하고 또 때의 계절 관계를 알아야 된다. 즉 성명자에 홍자를 지니고 하는 것은 봄의 20년 조상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름과 가을부터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내가 직접 세상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오행의 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 철저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적당히 뭐 남이 지어놓은 이름 빌려다 쓰고 뭐 이쪽에서 한자 빼고 저쪽에서 한자 빼고 그렇게 해서 이름 많이 짓는 사람도 더러더러는 봤습니다만은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명확하게 선 그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평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고 또 즉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 우리의 관계가 항상 온전할 때에는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되고 누구라도 좀 불평불만이 좀 덜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되죠. 요즘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너무 일방적 주장이 많아요.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염두에도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있으면 돼요. 남들은 얻어 터지건 배가 고파 죽어나가건 몸이 상해 나가건 그거 상관 안 해요.
일방적 주장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울타리를 모르고 나만, 내 편만, 우리 편만, 네, 우리 식구들만,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좀 많아졌어요. 미친놈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데 요즘에는 몽둥이를 쓸 수도 없는 세상이죠. 난리나죠, 난리나. 예. 실제적으로 사람을 때려 패는 건 그만두고 입으로도 험한 말을 하면 그것도 아주 또 요즘에 또 대단하게 아주 입까지도 자꾸를 채워놨죠. 예. 이 법이라는 게 묘한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제 한번 산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봤더니 막 군인들이 그냥 무장을 하고, 그냥 얼굴에도 뭡니까, 시커먼 것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봇대 같은 장정들이 쫙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한쪽으로 내려오고, 아이고, 참, 굉장하대요. 이제 하여간 나는 이제 참 수고하신다고 하고 이제 말만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은, 산을 내려와서 이제 과선 공터에 보니까 군인 차들이 여러 대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뭡니까, 전화기 들고 또 이게 무선 교신하는 사람도 있고, 몇 명 되진 않더라고요. 다 이제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제 몇 명이 말하는 장교도 보이고 그래서, 아이고, 참,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소.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고, 저희들이야 늘상 하는 일입니다. 예, 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몇 마디 나누다 내가 내려왔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없고서야 우리가 잠깐인들 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북한을 우리 동족이라고 하지만 그 동족들이 요즘에는 원자 폭탄인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세계에서도 그냥 아주 미국을 친다라고 하지만 그 미국 치려고 만들었겠어요, 이거? 예? 결국에는 우리한테 그 화살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놈들인들 우리를 봐주고 있어요? 아니, 중국 놈들이 6.25 휴전협정 조인식의 당사자 이름 서명한 거 아니에요? 북측 대표로? 우리로서는 적군이죠. 그런데 중국이 좋다고 지금도 중국은 똥 빨아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이? 북한 측 대표로 6.25 휴전협정에 조인한 중국 놈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나라가 크니까 좀 그래도 얻어먹을 게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열폭한 생각으로 지금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주위에? 정치인에서부터 교육자에서부터 장사꾼의 일까지. 하여간 누구를 탓하기는 이전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대의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의와 명분이란 무엇이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엊그제 방송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키는 방첩대라 그래야 되나? 비밀 외국으로 가서 공작해서 하는 안기부 쪽에 이런 사람들, 외국의 힘으로 말해 우리 힘으로 간첩들이죠. 그런 사람들 정보가 싹 중국으로 넘어, 중국에서 북한으로 다 넘어가지고 그 사람을 싹 죽여버렸다잖아요. 세상은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누가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혼탁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었겠죠. 네. 제 입으로 감히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누군가가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북한도 동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이미 나라가 나라로 갈라선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적으로만 대고 그들이 뭔가를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할 때에 보듬어주면 되지만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보듬어줄 필요가 없는 적이에요. 내가 이제 군일 산속에서 만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이 없고서야 우리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후방의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때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고려가 몽고에게 얻어맞고 원나라에게 얻어맞고 하는 과정에서 고려라고 하는 왕권 자체가 무신령권에게 10분이 넘어가죠. 그때는 뭐 이제 이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서 장군들이 나라를 말하면 이끌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때때의 행위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그것이 뭐 온당하다 온당하지 않다라고는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단지 과거에 이런 역사가 우리들이 있으니 이것도 참조해 볼 만하다라고 참조할 뿐이지 그 지금 와서 평가해서 뭐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뭐 점수 매기듯이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사회가 그것이 각각의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 얼마나 우리들이 바라는 사회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요즘에 패거리 정치, 떼거리 정치, 그냥 패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참 그 사람들요 재주 좋아요.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지만 처지란 돈들은 많대요. 우리가 지금 평민들에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아이고 정치인들은요 1억 같은 건 눈꼽만큼도 안 여겨요.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은 세상에 국회의사당 회의하는 그 시간에도 그 뭐 주식인가 무슨 그거 한답시고 그냥 그렇게 아이고 웃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놈들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앉아 있으니 뻔뻔하지 않아요? 뻔뻔하지 않아? 그래도 단 문제는 뭐예요? 또 그러는 걸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쫓아다니는 놈들 으쌰으쌰하고 세상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땅에서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가 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용기가 있었고 용감하게 뛰어드는 그 모험의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오늘의 지금 이 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위에 이 삼복더위에 군인들이 그 무거운 무장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이들의 그 땀, 그 정신 늘상 하는 일인데요. 뭐 장교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자기들 늘상 그냥 추우나 더우나 늘상 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고 행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떠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이름으로 주의만 가지고 삽니다. 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생명력이 있을 것인데, 짐승들이 처먹는 주둥이를 달고서 마님들 앞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거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에 또 하루를 지내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